조선 건국의 주역인가? 실패한 개혁가인가? 삼봉 정도전. 1392년 새나라 조선이 개국되었다. 정도전의 오랜 여망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서울의 도시 계획을 세우고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아갔다. 정도전은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원했다. 임금보다는 어진 재상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태종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다.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를 외면하고 혁명을 선택했던 삼봉 정도전. 그는 누구였을까? 영남과 중부지방을 가르는 백두대간 소백산 구간. 소백산 중령길은 99굽이, 그만큼 높고 험했다. 예로부터 중령은 추풍령, 세제와 더불어서 영남의 3대 관문이었다. 중령 아래 영남의 첫 고을 영주. 영주는 선비 문화의 전통과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이다. 국보 18호, 배울림 기둥의 무량수전으로 유명한 부석사가 이곳에 있으며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역시 선비의 고장 영주의 자랑이다. 문향 가득한 영주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다. 영주시 구성공원 옆에 자리 잡은 고택. 지난 2008년 복원된 옛집. 이 집은 삼판서 고택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소슬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 격인 동루가 높은 축대 위에 앉아 있다. 정면 6칸, 측면 7칸의 이 고택은 안채, 문간채, 대청마루 등 옛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미음자형 구조와 팔짝 지붕을 갖춘 삼판서 고택은 전형적인 4대부 가옥 형태다. 대들보와 석가래들이 단아한 가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집이 삼판서 고택이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고려말 공민왕대의 형부 상서를 지낸 정웅경이라는 분이 사시던 집입니다. 그 사위 평해왕씨 황유정이라는 분이 공조판서를 지내며 살았었고, 그 다음에 황유정의 외손자 김담이라는 분이 이조판서를 지냈기 때문에 삼판서 고택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이 집이 주목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1342년) 이 방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형부상서 정웅경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아이, 바로 정도전이었다. 영주의 한 고가에서 태어난 삼봉 정도전.
그가 격동의 역사를 이끌 인물이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삼봉 정도전. 그는 혁명을 성공시키고 조선을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조선 500년 내내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실록은 한결같이 정도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태조실록에는 정도전은 도량이 좁고 남을 시기하며 겁이 많았다고 적고 있다. 또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해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광해군 일기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다. 홍길동의 저자 허균이 역적으로 체포되자 허균이 정도전을 좋아했다며 같은 역적 무리로 취급하고 있다. 반면 상반되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이색은 제자인 정도전을 군자라 칭하며 그를 존경한다고 했다. 정몽주는 정도전을 일러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했다. 세종대의 명신 신숙주는 정도전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와 비교할 인물이 없다고 했다. 이렇듯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뤘다. 왜 이렇게 정도전은 전혀 상반된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야 했을까? 특히 정도전에 대한 조선 왕조의 부정적인 평가는 수백 년간 이어졌다. 평택에 위치한 삼봉기념관. 이곳에는 정도전에 대한 가혹한 평가를 말해주는 유물이 한 점 전한다. 정도전을 복권한다는 왕의 교지. 그런데 이것은 고종 2년 1865년에 내린 것이다. 죽은 지 450여 년 후에 공식적으로 복권됐던 것이다. 정도전이 태어난 시기는 고려 말. 무신정권 이후 귀족 세력은 부패하고 원의 간섭과 명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또한 홍건적의 난, 왜구의 침입 등 안팎으로 큰 시련을 겪던 시대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혼란의 시대. 10대 중반의 정도전은 아버지를 따라 개경으로 상경,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이 시기 정도전은 일생일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목은 이세계 문화에 들어갔던 정도전은 정몽주, 이숭인, 권근, 윤소정 등 당대 신진 지식인들을 만났다. 이는 이세계 아버지 이곡과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이 친구 사이였기에 가능했다. 정도전은 이색에게 성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14살 연상의 이색을 만난 것은 정도전의 행운이었다. 이색은 13살 때 과거에 합격한 인재였다. 특히 원나라의 유학, 신학문인 성리학을 고려로 들여온 인물이었다.
공자와 맹자 이후 다양한 학설의 유학을 송나라 주자가 집대성한 것이 주자학 혹은 성리학이었다. 당시의 성리학은 단순한 도덕 사상을 넘어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주목한 신학문이었다. 원나라의 가장 높은 수준의 성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이색이 돌아왔을 때 그 이색이 원에서 배운 성리학이 그 당시 고려의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색에게서 그걸 배우고자 했고, 실제로 이색은 그 당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침으로써 고려 이후 조선이 성리학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였던 이색과 정도전은 성리학의 해석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차이가 나중에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도전과 이색은 성리학에 내포된 사회 변혁, 즉 개혁에 대한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색과 정도전은 모두 성리학자로서 현실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색은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색이 제시하는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데에서 실마리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도전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이색의 성리학에 열광할 무렵 정도전은 필생의 친구이자 라이벌 포은 정몽주를 만난다. 정도전보다 5살 연상인 정몽주는 이미 과거에 3번 연속 합격, 그 명성이 높았던 때였다. 정도전은 정몽주와의 만남을 감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몽주가 자신을 평생의 친구처럼 대해주었으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적고 있다. 정몽주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 여러 사람의 이견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설명하는데 털끝만큼의 그릇됨도 없었다며 정몽주의 학식을 높이 평가했다. 정몽주 역시 후배 정도전을 각별하게 대했다. 특히 정도전이 아버지 상을 당해 고향에서 시묘살이를 하고 있을 때 정몽주는 그에게 맹자를 보냈다. 정도전은 하루에 한 장 혹은 반 장씩 넘기며 맹자를 정독했다. 이후 맹자는 정도전 개혁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정도전이 맹자 책을 보면서 느꼈을 감동이란 것은 아마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귀족 사회에서 이 백성은 하늘이 위정자에게 맡긴 하나의 존재들이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근본이 뒤집힌다는 것이니까요. 요즘은 쉽게 말하면 백성을 우습게 알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바꿔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맹자로부터 왔고 또 본인이 고려의 조선으로 넘어가는 혁명의 정당화 하나의 이론적 무기도 맹자로부터 받았던 하나의 그런 큰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63년 22살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 정도전은 벼슬길에 나섰다. 첫 벼슬은 충주 사록, 법제 업무를 담당하던 정팔품의 말단직이었다. 그러나 벼슬길에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연이은 부모의 상을 당하고 만 것이다.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부모의 상을 치른 후 정도전은 삼각산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했다. 삼봉이라는 그의 호. 학문이 삼각산 세 봉우리처럼 우뚝하라는 뜻에서 문우들이 지어준 것으로 전한다. 이듬해인 1370년 정도전은 동료들의 전거로 성균관 박사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 그의 나이 29이었다. 이 무렵 고려는 흔들리고 있었다. 노국공주 죽음 이후 상실감에 젖어있던 공민왕 역시 최만생 등 측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공민왕의 죽음은 정도전의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도전은 공민왕의 배원 친명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당시 대륙은 이른바 원명 교체기, 원나라는 쇠약해져가고 명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려 권신들은 여전히 친원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륙의 새로운 강자, 명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여겼다. 정도전 등은 권신들의 친원 정책을 반대하는 격렬한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힘은 없었다. 다음에 원나라 사신이 왔다. 친원파 집권 세력들은 정도전에게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라고 했다. 정도전은 당시 실력자 경복흥의 집으로 찾아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원나라 사신의 목을 베든지 묶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고 했다. 젊은 정도전의 결기는 굳었으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정도전에게 유배형이 내렸다. 유배지는 머나먼 남쪽 나주였다. 정도전의 유배지였던 전남 나주시. 나주읍성의 동쪽문인 동점문. 이곳에도 정도전의 흔적이 남아있다. 유배 중인 정도전이 이곳에 올라 쓴 시가 현판에 새겨져 있다.
정도전의 유배 생활은 혹독했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살던 정도전은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띠집을 지었다. 2칸짜리 띠집. 정도전은 이 집을 초사라 이름 붙였다. 지금의 이 초막은 당시의 것을 복원해둔 것이다. 유배지는 쓸쓸했다. 큰 산과 우거진 숲이 많고 바다와 가까운데 사람이 사는 동네는 거의 없는 곳이었다. 유배 직전 정도전은 성균사예, 예문광교 등 종사품 벼슬아치였다. 고관대작에 속하는 대부의 반열이었다. 고관대작에서 하루아침에 유배객이 된 정도전. 참담했던 당시의 심경을 읊은 시가 남아있다. 비참해 그 젊은 34세에 혼자 여기 와서 사는 게 뭐 말할 여유가 없죠. 비참했죠. 그건. 아내가 보내온 편지는 그의 아픔을 더했다. 아내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호소해왔다. 온 가족의 기대를 안고 벼슬길에 올랐다가 귀양으로 가문이 망하게 된 것이 현인군제 현실이냐고 hir난했다. 때로 정도전은 술로써 답답한 심사를 풀었다. 먼 유배지에서의 정도전. 그런 정도전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다가왔다. 그것은 백성들의 삶이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고려 정권. 그 아래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그런 백성들이 정도전의 눈에 들어왔다. 고려의 현실이자 벼슬아치였던 자신의 현실이었다.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했다. 자기가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그 백성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균관을 중심으로 이제 모였던, 또는 이색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런 엘리트들과의 교류가 사실 다분히 그 이제 관념적이고 이제 이론적인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완전히 죄인으로서 나주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그 자기를 대하는 백성들의 되게 소박한 모습들이죠. 죄인이든 누구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무렵 정도전은 벼슬아치들의 위선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늙은 농부는 정도전에게 유배 이유를 물었다. 아첨과 압으로 벼슬 한 자리 하다가 죄를 얻었냐고 물었다. 정도전은 아니라고 했다.
농부가 다시 물었다. 자기 몸만 돌보고 처자만 보호하다가 죄를 얻었냐고 물었다. 정도전은 또 아니라고 했다. 농부가 다시 물었다. 자만심으로 거들먹거리다가 적군을 만나 도망치는 바람에 죄를 얻었냐고 물었다. 농부에 답한다는 이 글은 당대 벼슬아치들의 비리와 위선을 통렬히 조소하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박가른 농부의 얘기 속에서 깨달은 것이 정말 나라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대대로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거둔 수확으로 일부를 나라에 내고 나머지를 가족을 봉양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 형제 우애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 행복, 그것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나라가 그런 그 평범한 농부들의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치의 목표에 대한 반성, 이게 이제 그가 유배지에서 깨달았던 가장 큰 계기였고,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가장 그 어려운 밑바닥을 친 인생 속에서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정도전으로 하여금 생각의 깊이를 크게 갖게 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도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스스로에게 묻고 답했다.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도대체 하늘은 왜 선인에게 시련을 주고 악인에게 부귀를 주느냐고, 정의란 것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스스로 답을 내놨다. 의로운 자는 곤궁하고 선한 자가 화를 입는 것은 시대를 잘못 만났거나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와 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철학이 점차 깊어지고 있었다. 이 무렵 고려에는 또 하나의 잠룡이 있었다. 왜구들의 침탈이 극에 달했던 고려를 구한 인물. 나중에 조선의 태조가 되는 이성계였다. 그는 황산대첩 등 왜구와의 연이은 승전으로 가냘픈 고려를 홀로 떠받치고 있었다. 나주에서의 3년여, 마침내 그의 유배가 풀렸다. 그러나 당장 복권 복직되지는 않았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 시기 정도전은 한양과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역대 조선 임금들의 신주를 모신 종묘 앞. 종묘공원 한켠에 정도전의 시비가 서 있다.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지난 1994년에 세운 정도전 시비. 한양은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우며 안팎의 산하는 천하의 요새라고 했다. 개성 출입이 금지된 정도전. 당시 남경이던 한양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대신 그는
삼각산을 거처로 정했다. 정도전은 삼각산 밑에 삼봉제를 짓고 강론을 시작했다. 해배 직후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던 정도전이 선택한 것은 공부와 강론이었다. 정도전이 강론을 시작하자 많은 학자들이 그를 찾았다. 그러나 이마저 순탄하지 않았다. 땅 주인이 집을 허무는 바람에 부평으로 옮겨갔다. 여기서도 세력가의 별장을 지으려 하는 바람에 김포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5년 동안 3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다. 이렇게 정도전은 정치낭인으로 9년여를 보내야 했다. 34세 유배에서 불혹을 넘긴 나이까지 그의 날개는 묶여 있었다. 이 시기 정도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후학들 좀 가르치면서 그 훈장질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생활을 겨우 그 유지해 갔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권문세족이 쫓아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좀 불량한 사람이 와서 있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꾸 쫓겨다니는 생활을 6년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권문세족의 횡포가 엄청나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활을 하느냐면은 독서도 하면서 그 독서와 학문을 새로운 사회를 여는 하나의 이제 정치 철학으로 가다듬기 시작하죠. 그때 가다듬은 철학이 민본 사상입니다. 유배와 야인 생활을 거치면서 정도전의 가슴에 확고하게 들어앉은 것, 그것은 바로 민본 사상이었다. 백성이 근본이 되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었다. (1383년) 정치낭인 9년째 되던 해, 정도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가 향한 곳은 함경도 함주, 바로 이성계가 있는 곳이었다. 이 무렵 정도전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시가 한 수 전한다. 정도전에게 이제 고려 500년은 겨우 물소리만 남긴 허망한 것이었다. 이성계 장군과 손잡은 이유는 이성계 장군은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당시에 그 왜구들이 이제 전국을 참 그 소란시키고 그래서 왜구와의 전쟁이 가장 중요한 그때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왜구 토벌에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성계 장군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애국적인 장군이다.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이제 평가를 됐고, 또 하나는 이성계의 출신이에요. 아시다시피 함흥지방 변두리에서 출세한 신흥 가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 장군은 말하자면 개혁뿐만 아니라 왕조를 바꾸는 혁명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도전이 이성계 장군과 손을 잡은 거죠. 정도전은 최영 장군 대신 이성계를 선택했다. 최영 장군 역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무장이었지만 혁명은 하지 못할 인물로 판단했던 것이다. 반면 이성계와는 뜻이 통하리라 믿었다. 정도전과 이성계, 두 잠룡의 만남. 과연 어떤 경랑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가 선택한 인물, 바로 태조 이성계였다.
고려 하늘을 버리고 백성을 선택한 정도전. 그의 선택과 개혁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